오늘 목표는 저기 선거제도까지 들어가면 되는데요. 46쪽이죠. 정부 형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죠. 이 정부 형태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야 돼. 전형적인 정부 형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가지예요. 먼저 등장한 것이 의원 내각제하고 나중에 등장한 게 대통령 중심제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가지고 출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변형된 게 나와요. 변형된 정부 형태인데 이 변형된 정부 형태 가지고 출제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가지고 출제합니다. 또 있어요. 출제 들 만한 게 그게 바로 프랑스예요. 근데 이 프랑스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안 나왔으니까 뚝 된다고. 그럼 대비한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지만 이거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와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의원 내각제는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다음 대통령제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죠.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이거 찾으면 돼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 관계입니다. 권력이 융합돼요. 근데 대통령제는요, 권력이 요 차이입니다. 권력 분립이냐, 권력 융합이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요, 혼합형입니다. 즉, 대통령제에다가 플러스 의원 내각제 요소를 결합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의원 내각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고요. 프랑스도 혼합형인데 프랑스를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죠. 프랑스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은요, 평소에는 외교와 국방만 책임집니다. 외교와 국방만 책임져요. 관장을 해요. 근데 비상시에는요, 비상대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총리를 해임시키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관장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니까 총리, 즉 수상이 있어요. 수상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리고 여기 의회 불출임할 수 있고 불출임하고 책임, 의회의 책임. 이거 뭐야? 의회가 화살표를 제가 잘못 그려놨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총리를 불출임할 수 있고 총리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과 더불어 해임도 가능해요. 해임도 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 다시 하고. 그래서 정부 형태에서 출제된다면 전형적인 정부 형태하고 출제가 한다면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변형된 정부 형태 가지고 출제한다면 지금까지 출제 비중은 거의 우리나라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갖자 이거죠. 그러면 먼저 전형적인 정부 형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하면 돼요. 얘하고 대통령 중심제 또는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권력이 분립되면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짝짝꿍. 권력이 서로 같이 뭉쳐져 있어요. 융합이 되면 의원 내각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민주적 요체에 충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제는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엄격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냐 그 차이를 나타나는데 그 근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 한 3줄 정도 떼고 여기 좀 쓸 게 있으니까요. 입법부 의회가 있고요. 행정부 내각이 있고요. 사법부
법원이 있어요. 여기도 대통령에도 입법부인 의회가 있고요. 대통령제에서 정부는 내각이라고 안 하고 정부라고 표현하죠. 여기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기관.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리 분립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합니다. 이 셋은 서로 견제해요. 서로. 근데 이쪽으로 와보면은요, 사법부는 엄격히 독립되는데 여기서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럼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 의회에 다수당이란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당선시킨 정당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민주당이죠. 민주당.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당선시킨 정당. 이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이 다수당이 이 내각을 구성할 때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열림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은요, 과반 의석, 과반하고 절반하고는 틀리죠. 과반수하고, 과반이란 말하고 절반하고는, 과반은요 51% 이상이 과반인 거고요, 절반은 50%가 절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 이상을 확보하면 과반이 되는 거고, 50명을 확보했다면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반을 확보해야만이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당의 당수가, 이 다수당에 의해서 수상이 나온다고. 여기서 수상.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이 수상이 단독 내각이라면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해요. 강요를 임명한다고. 그런데 이게 이 다수당인데 50%밖에 못 얻었어. 그럼 1% 모자라잖아요. 그럼 1%는 다른 정당에서 빌려와야 돼. 그래서 열림내각을 구성한다고. 또는 여기가 40%밖에 안 돼. 그럼 10%를 빌려와야 돼.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정당이 서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열림내각이 구성되면 이게 티격태격 하면서 전국이 불안해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베는 지금 단독 내각인데, 그 전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가 다 열림내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상을 뽑아놨는데 장관을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 가지고 내각을 구성한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하고 연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정당의 의원을 장관을 시킨다고.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티격태격 싸운다고. 그러면서 이제 깨지는 거야. 영국은 양당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양당제. 일본은 다당제라고요. 일본은 정당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영국은 정당이 딱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과반수를 차지하겠죠. 그러면 영국은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된다고. 근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단독 내각일 때는 전국이 안정돼요. 근데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되면 전국이 좀 불안해. 그래서 이 단독 내각이 전국의 안정이 필요한데, 단독 내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당제가 필요해요. 양당제가 전제가 될 때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다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있죠. 일본과 같이 정당이 막 10개 이상 이렇게 되면
단독 내각보다는 오히려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된다고. 그럼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되면 전국이 불안하다고. 전국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지금 선거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국회의원 하나 뽑아놓으면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각이 구성이 된다고.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국은요, 그 국회의사당 아시죠?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장관은 100% 뭐야?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그럼 이 국회의원은 국회 일도 봐야 되고 입법부 일도 봐야 되고 행정부 일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행정부 일 보라 이거야. 그래서 오후 2시에 의회를 보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어때요? 얘들은 어때? 하루 종일 입법부 일만 보면 되니까 오전부터 국회의원 거야. 오전부터 국회의원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해요. 여기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잖아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밥 먹고 할 일이 뭐야? 법 만드는 것만 하면 돼. 얘들은 밥 먹고 뭐해? 그 만든 법을 집행만 하면 돼. 얘들은 밥 먹고 뭐해?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집행하는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 심판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가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의원내각제는 이게 권력이 융합되어 있잖아요. 권력이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너네가 잘못했어? 그럼 너네 물러나. 의회에서 내각을 불친임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내각을 총리나 장관이 표현이 수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총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내각이, 의회가, 야, 내각,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럼 내각이, 그래, 우리 잘못했으니까 다시 국회의원 뽑자. 그걸 해산시키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선거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문제감이 뭐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다툼이 있을 때 해결책이 있다 없다. 해결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의회는 내가 야 너네 일 못하니까 너네 다 물러나. 그래 우리 물러날게. 해산. 해서 다시 선거하면 돼요. 근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다툼이 생겼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 그냥 싸우다 끝나는 거야. 대통령 임기 동안에 싸우다 끝나는 거라. 대통령 법을 집행하는데 법이 없어. 법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만든 법을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맞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차이가 하나 나왔네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쉽게 해결해요. 어떻게? 불신임과 해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거하면 돼.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로 인해서 전국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각은 의회에게 야 이런 법 좀 하나 만들어줘.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행하고 싶은 법을 만들어줘.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독 내각이라면 어때요? 내가 필요한 법,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겠는데 또 내가 다수당이야. 내가 다수야. 내가 내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법을 만들고 싶어. 내 월급뿐만 아니라 야 우리 국회의원 보수 전부 올리자. 하고 다 찬성하겠지.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집권당이 다 찬성해버리면 법이 통과돼 버린다고.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법률안 제출로 말미암아 이 법률안 제출권으로 인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입법부에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 그럼 이 법을 만들면 이제 정부로 보내겠죠. 야, 이 법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법 공포해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법률안을 이송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번에 이 법 만들었어. 이 법 집행해.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야? 이거 다수당 너네들을 위한 법이잖아. 그러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없다. 의원대각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출권만 있어. 제출권. 법률안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거부권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법률안 제출권은 있어 없어? 없어요. 미국식 대통령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니다. 그 이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별개로 하고, 지금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영국의 의원 내각제하고 미국의 대통령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안 거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뭐다?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다수당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결이 되잖아요. 자, 다시. 자, 이게 다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다시 기억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면 해결책이 있다 없다? 있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다시 선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충돌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전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곧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장관이 곧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 가면 국회의원은 모두 강조이다. X예요. 국회의원은 모두 강요가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강요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강요는 모두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그죠? 그러니까 영국은 국회의원이 장관이고 장관이 곧 국회의원이 된다고. 즉 겸임이 가능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장관은 장관이지 국회의원 절대 겸임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임이 불가능한 게 대통령제라고. 우리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겸임해요.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법을 내가 만들어서 집행한다고. 이게 법률안 제출권이라는 거예요. 이 법률안 제출권에 의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는데 이 다수당의 횡포를 의원 내각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를 이송을 해요. 그럼 우리 헌법 보면은 미국 법도 똑같은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공포하면 주지기간인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거 나중에 법에서 다시 할 거예요. 헌법 시간에 다시 할 거라고. 대통령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재의결해요. 재의결할 수 있어요. 그럼 재의결한 것은 다시는 거부 못해요. 그것은 다시 우리 헌법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건 의원 내각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만 인정이 되고요.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이 안 되고 거부권만 인정이 되는데 이 거부권이 갖는 의미는 뭐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가 정부를 보세요. 정부가 지금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를 견제하고 있죠.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겠죠.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
일정한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습을 잠깐 하고 갈게요. 어떤 예습이냐면 이 국회에 자, 이건 따로 메모를 하세요. 우리 헌법상 우리 헌법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 승인 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 통고만 하면 되는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상기, 이외.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회의 동의사항입니다. 우리 헌법이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헌법 공부할 때 또 나오지만 예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상 국회의 승인이라는 건 사후 승인을 말해요. 동의는 사전 동의.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은 게 동의고 하고 나서 나중에 허락받은 건 승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후 승인을 말해요.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 수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니까 장마 피해가 얼마나 나타나고 태풍 피해가 얼마나 나타나더라. 그때마다 댐을 새로 건설하고 수리하고 또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는데 또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데 예비비가 얼마가 필요하더라 해가지고 예비비를 이를테면 10조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것은 국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도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올해도 한 10조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하면 국회에서 그러면 10조 허락합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해가 되었어. 여름에 태풍이 휩쓸고 가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이거 복구해야 돼. 자, 복구해야 되는데 국회 열어가지고 복구할까요 말까요? 해야 됩니다. 그럼 동의 얻어가지고 하는 순간에 이미 더 많은 유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할 거 생기면 바로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사후에 승인받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예비비 지출이야. 예비비 지출.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거라고. 국회가 어딨냐. 우리 책을 잠깐 볼게요. 148페이지 보세요. 148페이지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죠. 148페이지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이니까 통과하는 게 드는 겁니다. 거기 4번 보세요. 예비비 설치 동의, 설치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지출 승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승인권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 승인받는 우리 헌법상 조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이제 국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보고까지 하고 승인해도 돼. 이게 예비비 지출은요,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승인만 얻으면 돼. 근데 보고까지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긴급 명령권입니다.
긴급명령권 또는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긴급명령권 요건 보고까지 하고 승인을 얻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오전 10시에. 저도 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걸 이제 궁금해가지고 10시에 이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좀 미루고 텔레비 앞에 섰다고. 텔레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자정을 기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이야. 이게 긴급 명령권 또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실명제, 왜냐하면 이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예요? 돈에다 이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돈인가. 저축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차명으로 하고 보험도 자기 이름 안 하고 차명으로 들고 이런 게 다 이제 금융실명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이거 국회에서 싸워봤자 국회에서는 싸움하자고 통과를 못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 오늘 자정부터 금융실명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법을 이제 만들어주세요. 그럼 법을 만들어서 이제 긴급 명령권 발동함으로써 그 명령권 자체가 법이 되고 이로 인한 후속 조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에서 쓰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와요.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통고에서는 이것도 예전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뜸하거든요. 지금은 뜸하다는 얘기는 언제 나올지 몰라. 이건 뭐냐면 계엄선포라고. 나중에 다시 복습할게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요, 국회에다가 통보만 하고 끝나요. 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승인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한다! 하고 끝나. 그게 계엄 선포예요. 무서운 거죠.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통보하면 순간 이제 탱크가 이제 시중으로. 근데 이것도 국회에다가는 탱크 못 가져갑니다. 국회에다가는 계엄 선포 못 해요. 사법부나 행정부 군부대에다는 계엄 선포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면 바보. 그 말은 언제 다 암기하냐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단 예외가 있어요. 단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특별사면은 동의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특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일반 사면할 수도 있고 특별 사면할 수도 있겠죠. 일반 사면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에서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사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동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 사면은 동의도 필요 없고 보고 승인도 필요 없고 승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사면이 된 것이죠.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 제가 하나 미리 예습을 했던 거고요. 우리 헌법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의나 승인 등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입니다. 탄핵 결정은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탄핵 소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단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의결했지만 이게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깨졌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당했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됐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헌법 시간 할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감이라고.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인가요? 법관 대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의원 탄핵 소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헌법 시간에 다시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의원 내각제의 특징 비교했네요.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할 게 입법부에 수반이 있겠죠. 수반. 이게 한자로 쓰면 이게 머리 숫자고 반상반자란 말이야. 수반. 영어로는 보스. 보스. 일본말로는 오야몽. 그러니까 보스가 있다고. 국회 입법부의 보스가 누구예요? 행정부의 보스. 의원 내각제니까. 사법부의 보스. 자, 여기도. 입법부의 보스. 수반이 행정부 수반. 여기서 이제 달라지죠. 여기는 대통령이라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수반.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수반이고, 이게 결국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로서 일국에 대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걸 우리는 국가 원수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일국 사람에게, 일국에 대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걸 국가 원수라고 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영국이죠.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확립된 거죠. 그래서 헌법 입각에서 군주를 둔단 말이에요. 군주. 이 군주가 국가 원수라고.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100세 가까이 먹었다면서요. 오래 사나. 태국도 입헌 군주대네. 근데 그 새끼 말이 좀 이상하네. 걔는 완전히 막나이 같은 국왕이 돼. 이번 지금 시위하고 난리 났대. 태국. 헌법에 의해서 군주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 이건 어디서 나오죠? 미국에서 출발하죠. 미국 그 대통령제는 민주공화제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있어 없어? 없다고. 국민의 대표로 뽑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칙이 대통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를 약간 요소를 가미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두 개의 지위를 가져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있고요.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두 지위에 따른 권한이 달라져. 이게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하셔, 문제. 잠깐 우리 교재 헌법 중에 어디로 가냐면 대통령 152쪽을 볼게요. 152쪽. 거기 대통령의 권한 보이나요? 2번. 대통령의 권한 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둘로 쪼개져 있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또 넷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암기하면 바보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7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암기하세요. 그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국군 통수권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총지휘 감독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니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겠죠. 이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의 권한을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1번이 뭐예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해야겠죠. 왜? 행정부의 대빵이니까. 행정부의 우두머리니까. 두 번째, 법령, 국회에서 만든 법과 명령을 집행해야겠죠. 왜? 행정부는 집행권자니까. 행정부 자체가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세 번째, 자기 밑에서 일할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파면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럼 누가 자를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잘라주세요 제청하면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요. 그런 순서를 지금 바꿔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 대통령은요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파면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해? 임면권이라고 해. 그거 써있나? 공무원 임명권이라고 써있어요? 임면권이라고 써있어요? 임면권이지. 그 면은 파면시킨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4번에 있네. 국군 통수권.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발포권. 대통령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이게 쉽게 말하면 시행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위임받아서 시행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이 있는 것이죠. 자, 대통령령 발포권. 그 다음에 국무회의 주재권. 자, 이 국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요, 이거 의원 내각제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소가 가미되어 있거든.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국무라는 단어만 보면 이건 무조건 의원 내각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도 의원 내각제소인데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죠. 부의장이 국무총리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주재권, 나무만큼 들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어요. 이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이건 대통령제에서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부권도 있고 제출권도 다 있다고. 우리나라 짬뽕도 있다고. 자, 다시.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7개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뭐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겠죠. 긴급 명령권 발동.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신명이 실시한다. 긴급 명령권. 이거 뭐야? 국가 원수입니다. 대통령령 발표권하고는 틀린 거예요. 개헌선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답은 이제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심했겠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세 번째 국정조정권 보입니까? 8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안 제한권이 있죠. 법률안 제출권이죠. 법률안 제출권. 이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법률안 제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원수기 때문에 제출하는 거야. 행정부 수반이라면 제출 못한다니까? 왜? 행정부 너는 네 일만 봐 이거는. 근데 이제 국가 원수니까 얘들도 이 대통령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예습한 거야. 예습했고요. 그럼 이제 각기 장단점이 있겠죠. 얘의 장점. 이거죠. 그러죠? 얘의 장점. 견제와 균형 원리 충실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국가 원수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면 독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단점은 대통령제와 의원대각제 서로 크로스돼요. 대통령제의 장점을 뒤집으면 의원대각제의 단점이 되고요. 의원대각제의 장점을 뒤집으면 대통령제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46쪽에 있어요.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대각제. 이게 전형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 보이죠? 변형된 정부 형태가 아니라 전형적인 정부 형태 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대각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의미, 성립, 배경,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행정부 구성 방식,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뭐 일원성, 이원성.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나 동일인이니까 일원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영국의 의원대각제는 행정부 수반하고 국가 원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원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특징, 제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대통령의 의원대각제 이거 뭐야? 아, 장단점이 나와 있네요. 장단점. 그러니까 46페이지의 연장이네요. 장단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제 또는 이원 정부제, 이거 프랑스고요. 이거보다 더 출제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를 먼저 보자고요. 50페이지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즉 뿌리로 하지만, 대통령제가 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의원대각제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요소는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의원내각제 요소가 이게 실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요. 7개 있죠. 자, 제일 먼저 국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거기다 국무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에도 국무가 있고, 3번에도 국무가 있고, 4번에도 국무가 있고, 5번에도 국무가 있고. 그럼 국무가 없는 게 2번에 법률안 제한권. 근데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의 법률안 제한권입니까? 정부의 법률안 제한권입니까? 정부라는 거 조심하세요. 정부의 법률안 제한권. 그 다음에 국무라는 단어가 없는 게 또 하나 6번인가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표시권. 대통령께서는 국회하고 대통령하고는 별개거든요. 근데 의원내각께서는 대통령하고 의회가 융합이 되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발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장단점.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원 집정부제 또는 이원 정부제.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해요. 이걸 보면 대통령제죠. 그런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이 못해요. 그 화살표 보세요.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수상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있고,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기나 해임할 수 있어요. 언제 해임하죠? 비상시. 비상시에 해임하면 대통령이 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걸 비상대권이라고 하죠. 자, 이제 왼쪽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 봅니다. 정부 형태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해서 제3의 정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요. 이런 면에서는 대통령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운영,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합니다. 근데 이때 총리는 다수당에 당수겠죠.
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총리는 이미 결정이 되잖아요. 누구로? 다수당의 당수로.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민주당이야. 근데 다수당은 공화당이야. 그럼 공화당 당수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정당하고 총리의 정당이 다르죠. 이런 정부 형태를 동거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정부는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거정부 하면 아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정당이 서로 달라서 티격태격하겠구나. 동거만 하지 부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서 이원정부제라고 합니다.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상시에는 국방과 외교만 하면 되고요. 내정, 즉 행정권은 총리, 수상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시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시키고 비상대권, 막강한 권한을 혼자 다시 불러요. 여러분, 드골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드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드골. 근데 이 드골 장군이 이제, 헌법을 고쳐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헌법 고쳐서 이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드골이에요. 드골이 이제 비상대권을 행사했죠. 비상대권 행사에 프랑스를 총리 해임시키고 프랑스를 막강한 통치력으로 어떻게 보면 독재였지만 건강한 독재, 백성을 위한 독재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드골 대통령이 그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일화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그 의원 내각적 요소로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 이 국회의 불신임권 자체가 바로 의원 내각적 요소다. 자, 특징 볼게요. 프랑스 의원 집정자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특징, 대통령은 총리 임명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어요. 단지 내각 불신임권만 가져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끝발 져쳐.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40대죠. 마크롱?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하고 결혼했대. 여선생님하고. 그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꼬맹이하고 선생님하고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잘 춰요.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세요. 마크롱하고 그 선생님, 그 꼬맹이하고 춤을 추는데, 와,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꼬마가 커서,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의사, 그 여선생님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독재의 우려가 있지만 다를 경우에는 동거정부가 되어가지고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프랑스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49페이지 제일 밑에 정부 형태 비교 참고하세요. 엄격한 권력 분립이 미국이고요. 엄격한 권력 융합이 영국이고요. 그 절충형이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입니다. 됐지요?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징.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 역대 대통령 선거. 이건 헌법 공부할 때 같이 묶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몇 번 바뀌어졌죠? 9번 바뀌어졌잖아요. 헌법이 9번 바뀌어지면서 정부 형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 몇 공화까지 왔어요? 6공화까지 왔죠? 제1공화국, 제2공화국, 3, 4, 5, 6공화국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헌법 개정의 역사를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50페이지 역대 대통령 선거는 참고만 하시고 시험 문제는 주로 3, 5, 7, 9차 가지고 숙제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3차 개헌, 5차 개헌, 7차 개헌, 9차 개헌. 다 홀수죠? 1, 3, 5, 7, 9 중에 1차 개헌은 거의 잘 안 나오고 3차부터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 5, 7, 9의 특징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헌법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꼭 한번 읽어는 보세요. 헌법 조항도.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이것도 헌법의 역사와 더불어 제가 다시 헌법 개정과 연결을 시켜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자, 다시 여기도 3, 5, 7, 9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3차, 5차, 7차, 9차. 이게 주로 출제가 돼요. 자, 오른쪽 도착.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60페이지. 선거로 갑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가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게요.